최근 영국 현지에서는 선수와 감독 간의 언쟁과 논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쟁은 리버풀의 클롭 감독과 살라 간의 악수 거부와 말다툼입니다. 논쟁은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 간의 세트피스 약점 지적입니다. 살라는 클롭 감독의 악수를 거부하고 폭로성 협박 발언까지 하면서 일파만파 사태를 키웠습니다. 이미 리버풀에서는 너는 당장 나가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사우디 리그에서도 감독에게 무례한 살라에게 실망했다, 영입을 보류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세트피스 약점 지적은 포스텍 감독에 의해 바로 반박되면서 매체에는 포스텍이 틀렸다라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텍 감독의 로메로에 대한 발언이 큰 충격을 주면서 토트넘 팬들과 선수들 간의 내분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그 막바지에 이르면서 선수와 감독 간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고, 이적과 매각의 회오리도 급격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로 선수는 팀을 떠나고 감독과 클럽은 내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탈트넘하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비난과 책임 추궁이 이어지는 와중에 손흥민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과 모하메드 살라와의 언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라는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후반 34분 교체 출전하면서 클롭 감독의 악수를 거부하고 거칠게 언성을 높이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기 후 상황을 묻는 기자에게는 내가 입을 열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기자가 난리요? 라고 되묻자 살라는 그래요,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살라의 태도는 즉각 리버풀 팬들의 분노를 불러왔고, 사우디 리그까지 감독의 무례한 살라는 필요 없다라고 반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클롭 감독은 살라와 대화를 했다, 잘 마무리되었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매체들은 지금 이 사태를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텍 감독의 세트피스에 대한 답변과 로메로에 대한 칭찬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널전 패배로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의 세트피스 논쟁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경기 후 세트피스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손흥민은 세트피스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세트피스 약점은 상대팀들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매체와 전문가들도 그동안 꾸준히 세트피스 코치 임명을 촉구했지만 거부해왔던 포스텍입니다. 아스널전 패배 이후도 세트피스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포스텍은 엉뚱한 답변으로 지적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어 손흥민이 세트피스에 문제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반박성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즉각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과 포스텍이 충돌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아스널전 패배가 선수들의 정신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 골을 넣은 로메로를 칭찬하면서 월드컵 우승자의 열정을 다른 선수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로메로를 본받아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로메로가 열정이 부족한 다른 모든 선수들을 이끌어야 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손흥민이라고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머리 아플 정도입니다. 포스텍의 고집도 심각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이나 레비 회장의 짠돌이 투자까지 뭐하나 제대로 속 시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만 32세의 나이로 선수 생활을 의미있게 마무리해야 하는 손흥민에게 정말 기운 빠지는 상황입니다. 토트넘과 벌써 9시즌을 함께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한 손흥민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포스텍 감독의 고집을 믿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들과 함께 고생을 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표팀 후배인 이강인은 벌써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고, 김민재는 미넨이라는 B클럽과 챔스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내년 시즌에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손흥민이 의욕을 일으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탈트넘을 하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소식이 계속 들리면서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는 과거 동료 선수를 보는 심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에게 토트넘에서 쫓겨난 해리 윙크스가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윙크스는 2002년부터 토트넘 유소년에 합류해 무려 21년간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지난 여름 포스텍이 챔피언십 레스터시티에 매각해버린 선수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지난 시즌 강등이 확정되면서 메디슨, 하비반스 등 많은 선수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게 1160만 유로, 약 171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윙크스를 영입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어제 2023-24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45라운드 프레스턴 노스엔드전을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승점 97점이 된 레스터는 잔여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21년간
임대 1년을 제외하고는 평생 다른 팀 유니폼을 입어보지 않은 윙크스가 매각되자마자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에게 탈트넘을 하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토트넘의 남기를 눈물로 호소했던 루카스 모우라는 상파울루로 이적한 후 우승 트로피를 연이어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코파두 브라질 우승컵을 상파울루가 제패했습니다. 모우라는 2018년 1월부터 23년 7월까지 5년 반 동안 토트넘에서 뛰었습니다. 포스텍의 선택을 받지 못한 모우라는 탈트넘 이후 3개월 만에 트로피를 안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토트넘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한 최악의 먹튀 선수들이 탈트넘을 한 후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입니다. 현재도 토트넘을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 토트넘 최고의 연봉 선수인 은돔벨레도 탈트넘 이후 우승을 했습니다. 은돔벨레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임대를 뛰면서 김민재와 오시멘의 맹활약으로 스쿠데토를 달성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로빈손 산체스입니다. 산체스는 토트넘이 2017년 4,200만 유로 약 600억 원의 이적료로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센터백으로 잦은 실책성 플레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포스텍 부임 후 로메로와 판더벤을 선발로 활용하면서 결국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가 아주 싼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지난달 8일 페네르바체와의 슈퍼컵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현재 리그에서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인 페네르바체와는 승점 4점 차이기 때문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토트넘의 최악의 유리몸이라고 불리는 라이언 세세뇽이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는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여름 토트넘의 수비수 세세뇽 영입을 열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러다가 세세뇽도 갈라타사라이에서 내년 시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탈트넘한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손흥민의 지금 상황은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토트넘은 아스널전 패배로 승점 60으로 5위에 머무르며 두 경기 덜 치른 4위 아스톤빌라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챔스리그 진출이 걸린 4위 싸움에서 더욱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심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경기 후 인터뷰입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패배는 고통스럽다. 오늘 경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고 경기력도 좋았기 때문이다. 3점을 실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팀적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세트피스 실점 상황을 지적하면서 팀 전술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월클 실력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축구 팬들은 토트넘에서 너무 고생한다라는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챔스리그 진출 무산과 세트피스 약점 논쟁으로 차라리 탈트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